삼각함수는 원래 처음 배우면 한 3번 정도 수업을 해요. 3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도 수업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 각에 대한 이야기, 뭐 새로운 각도의 정의, 그다음에 부채꼴, 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삼각함수라는 걸 새롭게 정의를 하고, 그 삼각함수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래프의 어떤 기하학적인 특징, 선대칭, 주기성, 최대 최소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방부등식을 풀어가는 걸로 넘어가고 삼각함수 단원이 끝납니다. 삼각함수 활용 단원은 도형 단원이라서 아예 별개의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그래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방부등식을 할 건데, 처음에 이제 어떤 각에 대한 이야기, 각도에서는 이제 부채꼴과 동경의 위치 관계, 부채꼴 공식들이 있습니다. 부채꼴 이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이쪽에서는 더 뭐 잘 나오는 요소는 없어요. 심지어 이 두 가지도 막 출제가 잘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방부등식 수업할 때 이래서 요게 되게 동경의 위치관계를 너네가 알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긴 할 건데, 자, 동경의 위치관계는 총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대칭인 경우가 있고 선대칭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선대칭이 아닌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점대칭이라고는 잘 안 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요 반대 방향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이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선대칭이 제일 잘 나오고요. 얘네가 잘 나오고 출제 순입니다. 출제. 동경의 위치관계 이제 뭐였냐? 우리가 삼각함수를 처음에 이제 정의하기 전에 어떤 각도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시초선이라는 게 있었고, 보통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죠, 그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충분한 각도만큼을 이제 돌아가고 나서 얼마나 돌아가는지는 이제 각에 따라 정해질 것이고, 그때 그 돌아가는 시계 바늘의 이름이 동경이에요. 즉, 동경은 각이 아닙니다. 동경은 그 각이 나타내는 반시계 방향의 어떤, 반직선 모양의 어떤 시계 바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각이 특정이 되면 각도가 딱 정해졌어. 그러면 동경은 유일하지만, 동경이 정해졌다고 해서 각이 유일하지가 않다고. 너네가 지금 당장 저 시계를 보세요. 자, 분침이 6개가 있죠. 너네가 분침이 6이라고 해서 시간을 알 수 있어? 그런 건 아니라고. 왜? 분침이 6인 경우는 개 많으니까. 어쨌건 이제 좀, 그러니까 6개가 있으니까 30분이잖아, 그지? 아니, 얘가 1시 30분인지 2시 30분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근데 너네가 지금이 11시 30분이지. 11시 30분이라고 하면 너네 머릿속에는 분침이 어디가 있어? 6에 가 있지. 즉, 이쪽 방향으로는 함수고 이쪽 방향은 함수가 아니에요. 1대1이 아니라고. 우리가 각이 특정되면 동경은 특정이 되지만, 동경이 정해졌다고 해서 각이 정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동경에 따른 어떤 각의 형태를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각이라고 부른다고. 이런 동경을 가지는 각도는, 예를 들어 저렇게 우리가 분침이 6개가 있는 녀석은 n시 30분인 거라고. 예컨대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30분인 건 맞자. 자, 만약에 여기가 60도야. 이 사이각이 어떤 동경이 어떤 뭐 x축의 양의 방향과 가지는 이 사이 각도가 60도라고 한다면,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가 그렇다고 해서 꼭 60도만 있는 건 아니었어. 더 돌아가도 된다고.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저 녀석이 1시간이라면 얘는 한 바퀴가 360분이잖아. 360도잖아. 그러니까 n 곱하기 360도가 된다고. 보통은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씁니다. 360도의 정수배.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호도법 단위로 바꾸면 2파이로 바꾸죠. 라디안 3분의 파이. 그래서 이와 같은 표기를 우리는 일반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경의 위치관계도 이 일반각 표현을 가지고 이루어져요. 동경은 예를 들면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대.
너가 세타 1이고 세타 2래요. 다시 말하지만 이 반직선이 세타 1, 세타 2가 아니야. 세타 1, 세타 2가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이야기야. 동경은 반직선이니까 보통 L1, L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L1, L2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그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른 각도 간의 관계의 해석입니다. 정확히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제 풀어가는 방식은. 그럼 두 각도는 어떤 관계에 있겠냐는 거지. 자, 얘네가 서로 대칭이라는 거는 이 사이각이 기본적으로 이런 데가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같은 각도만큼 더해주고 빼줄 수 있잖아. 여기를 알파라고 부른다면. 대칭축에 해당하는 이 각도는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세타 1이라는 거는 2분의 파이에다가 알파를 빼주면 될 것 같고, 이쪽 방향이 빼는 방향이죠. 얘는 2분의 파이에다가 알파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쓸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정확하게 이 사이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놨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알파를 빼면 어떤 특정한 각이 나와. 근데 이러한 동경을 나타내는 거는 어떤 특정된 각이 아니라고. 항상 정수배를 해준 2파이의 정수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정수가 두 개니까 따로따로.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둘을 관찰을 해본다고. 그럼 세타1과 세타2는 이 사이각에 해당하는 알파의 값이 뭔진 잘 모르지만 서로 같다면 너는 마이너스 알파고 너는 플러스 알파니까 둘을 더한 값인 세타1과 세타2를 더했을 때 이것이 항상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값의 2배 더하기 2파이의 n1 더하기 n2인데 n1, n2는 내가 잘 모르는 정수를 그냥 n1, n2라고 놨으니 이거를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냥 n이라고 써도 되겠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게 결론이에요. 자, 파이는 왜 나왔다? 얘가 2분의 파이라서 얘는 왜 2분의 파이다? 대칭축이 y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네는 무슨 의구심이 들어야 되냐면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안 되나요? 이쪽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럼 여기는 2분의 3파이 아닌가? 근데 어차피 너네가 2분의 3파이 2배 하면 뭐가 돼? 3파이가 되지? 3파이라는 건 파이랑 얼마만큼 차이나? 2파이만큼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거는 다 어차피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나타내는 거 각도 아무거나 잡고 편할 대로 하셔도 누가 다 처리해준다? 2파이의 정수배가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동경의 위치 관계와 관련된 형태는 마지막에 항상 2파이의 정수배를 붙여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대칭은 뭐가 되냐면 일단 여기다 쓸게요. 선대칭은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항상 대칭축이 있어요. 대칭축의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입니다. 이거 좀만 지울게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치하는 게 뭐냐면 동경 자체가 일치를 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는 예컨대 이런 동경이 하나 있으면 다른 동경도 똑같다는 거야. 즉 세타1을 나타내는 동경과 세타2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같다는 거는 각이 진짜로 같다는 거는 아니야. 각이 같을 필요는 없고 여러 바퀴 더 돌아갔을 수도 있잖아. 이쪽에다가 2파이 정수배 해줘야 된다고 할게. 얘를 넘기면 되지. 그럼 결국에는 일치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둘을 서로 뺀 값이 둘의 차이가 너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돼요. 반대 방향이면 반대쪽이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어? 파이만큼 차이가 나겠지? 근데 더 돌아가면 역시 2파이의 정수배. 똑같은데 얘는 2파이 n, 파이 더하기 2파이 n. 자, 사이각도 마찬가지인데 사이각 같은 경우에는 사이각이 특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편의상 사이각이 알파라고 한다면 내가 세타1이 이렇게 있고 세타2가 일컨대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사이각 여기가 알파니까 나는 둘 중에서 사실 세타1이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알 수는 없잖아.
즉 서로 뺀 게 알파일 수도 있고 서로 뺀 게 마이너스 알파일 수도 있어요. 차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절대값을 씌우는 게 맞는데 굳이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우변에다 그냥 뿔막 알파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요게 끝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이 밑에 두 개는 잘 안 나오고요. 나중에 방부등식 할 때 사용되는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위에 두 가지가 사용이 된다. 그냥 외워라. 이제 고3이니까 넘어간다. 부채꼴 넓이 공식, 그다음에 호에 대한 어떤 길이 공식 두 가지가 있죠. 너랑 너가 있는데 보통 너는 R세타라고 쓰고 너는 2분의 1 RL 혹은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부채꼴에서 저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쓸 수 있죠? 기억나나요? 아무 때나 쓸 수 있나 저 공식을? 자, 예를 들면 반지름이 3이야. 중심각이 60도야. 그러면 호의 길이가 3 곱하기 60도야? 180도야? 우리는 이 공식은 언제 쓰냐면 세타가 라디안 단위일 때 써요. 라디안 단위일 때만 쓴다고. 3 곱하기 3분의 파이라서 파이가 된다고. 호의 길이가. 왜냐면 봐봐. 라디안이라는 거는 각도의 단위예요. 요 360도 할 때 얘 동글뱅이도 각도의 단위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호의 길이를 180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도라는 거는 각의 단위라니까. 얘는 라디안 단위일 때 우리가 호의 길이가 얼마야? 3 곱하기 3분의 파이 라디안이지만 곱해보면 그냥 파이가 된다고. 실제 호의 길이가 파이예요. 파이. 3.14, 1592 뭐 어쩌고 개가 된다고 그냥 숫자 자체가. 그렇다고 요 호의 길이가 단위가 라디안이 된다는 건 아니야. 세타를 라디안 단위로 썼을 때의 호의 길이를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2라디안이고 뭐 반지름이 3이야. 그러면 3 곱하기 2라서 너의 호의 길이는 그냥 6인 거라고. 6라디안이다? 아니라고. 왜 30도다? 그렇다고 막 90도다? 이렇게 안 쓴다고. 애초에 이건 이렇게 계산이 안 된다고. 이걸 다 뭘로 바꾼다? 라디안으로 바꾼다고. 라디안으로 바꾸고 마지막에는 약분해서 2분의 파이라고만 쓴다고 그냥 이렇게. 라디안 안 쓴다고. 넓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채꼴 넓이, 호의 길이 공식과 넓이 공식이 있는데 역시 그냥 외웁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증명해 줄 시간이 없어요. 자, 두 가지 꼭 공식이 있고 외우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뜻과 삼각함수의 뜻과 정의가 있어요. 함수의 뜻.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제 단위 1에서 꼭 단위 1이 아니라 그냥 1에서 정의를 하는데 자, 1 위에 한 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동경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다라고 한다면 혹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사실은 순서가 이렇게 돼. 세타가 정해지면 각이 정해지자. 각이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지겠지. 동경이 정해지면 원과 만나는 교점이 정해지는데 이 원이 단위 원이어도 상관은 없고 단위 원이 아닌 다른 원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반지름이 R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한다면 세타, R, A, B 이 네 가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가 항상 R분의 A고 사인 세타가 R분의 B 탄젠트 세타는 R과는 무관하게 A분의 B죠. 그냥 이게 삼각함수의 뜻입니다. 여기서 반지름이 1인 경우에는 여기 1이 되면 XY 좌표랑 코사인 사인 값이 같아지겠지.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반지름이 1인 상황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반지름이 1이 아닐 때도 쓸 수 있다고. 예를 들어 5, 마이너스 13을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점 A와 원점을 지나는 반직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다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뭐 이런 거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본다고. 예컨대. 그럼 이제 이렇게 한다고. 자, 5,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있겠네. 아이, 죄송. 자, 요 점이고 원점 연결 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각을 막 여기서부터 찾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점의 좌표와 이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된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13이자 50이 13이니까 그럼 사인은 어제 분명히 시커먼 끝났다고 그랬는데 계열받네. 자, 13분의 마이너스 12가 되고 13분의 5가 되고 여기가 5분의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삼각함수의 뜻이 없고 크게 중요도가 뭐 높진 않으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관계와 연산에 대해서 사용되는 공식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요거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는 1. 그 다음에 요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분의 1. 이제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게 시컨트 제곱이라고 불리는데 그냥 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딴 건 잘 안 써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식에 대한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간간히 나오고요. 삼각함수 그래프랑 요 삼각함수 가계 변환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삼각함수 각 변환은 이제 증명해 주기에는 좀 시간이 애매하고 여러분이 역시 외우셔야 되는데 각 변환 각 변환은 그냥 이참에 확실하게 외운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각 변환은 하는 방법은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여기가 세타 아니지 2분의 n 이렇게 씁시다. 2분의 파이의 정수배 뿔마 세타. 자, 요게 이제 각 변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항상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가 되면 여전히 코사인 사인이에요. 탄젠트도 마찬가지 그대로입니다. 탄젠트도 써줄게요. 홀수가 되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각 변환의 절반.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의 확률로 부호를 맞추시면 되는데 부호를 이제 어떻게 마지막에 결정을 하느냐 이대로 써놓고 일단 너를 쓰고 마지막에 부호 결정을 하는데 각 변환은 이 부호 결정만 잘 할 줄 아시면 돼요. 우리가 부호 결정이라는 거는 이 각도 있잖아. 너를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했을 때 4분면을 판단하고 후 각 변환 이전에 삼각함수의 부호를 따른답니다. 무슨 소리냐? 자, 우리는 얼싸 않고 다 알죠? 얼싸 않고 얼싸 않고
저게 이제 각 4분면에서의 부호가 양수인 애들인데 1사분면에서는 모두 양수, 2사분면 사인만 양수, 3사분면 탄젠트만, 4사분면 코사인만 양수인 상황인데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걸 하고 싶어. 코사인 뭐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자, 이런 거에 대한 각변환을 하고 싶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 그러니까 일단은 사인 세타를 쓰고 시작해. 그냥. 그 다음에 뭘 한다? 부호를 결정한다고. 부호를 어떻게 결정한다? 이거를 세타를 예각이라고 간주하면 2분의 3파이가 여기가 2분의 3파이잖아? 그럼 예각을 빼는 거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인 거지. 그지?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냐면 3사분면이고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니까 코사인은 음수예요. 코사인이 음수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우리. 사인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해당 사분면에서 부호를 따라가야 된다고. 되게 규칙이 심플하고 명확하거든 아주. 그러니까 쳐 외우기만 하면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외우시고 연습을 좀 해보시고 잘 안 되면 쉬운 거라도 좀 풀어보시고 각변환이 안 되면 이쪽은 연산 자체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구구단을 모른 채로 산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각함수는. 됐죠? 그래서 각변환은 완벽하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 각변환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뭐 특히 삼각함수 부호와 관련해서 그 모의고사 한 4번에서 한 6번 정도에 3번에 나올 때도 있어. 막 뭐 이런 게 나와. 이렇게 주고 그래서 뭐 1번 응? 이렇게 되겠죠.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너네가 초반 문제니까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풀고 그러면 이거 1에서 제곱하고 빼면 이제 너니까 이제 1번을 딱 쓴단 말이야. 근데 4분면을 보시면 3, 4분면인데 탄젠트는 분명히 양수고 사인은 음수가 되니까 답이 이제 너가 나오거든. 작년에도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한 1, 2등급도 실수를 해. 1, 2등급도. 그러니까 뭐 밑에 등급은 말할 것도 없고 1, 2등급도 실수를 하는 유형이야. 삼각함수의 부호와 관련해서. 너네가 수능을 보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딱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 자주 애들이. 그냥 해마다. 이건 뭐 어떻게 내가 못하겠어. 그냥 시험 직전에도 얘기를 하고 꼭 얘기를 해도 애들이 이거를 막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삼각함수 쉬운 문제는 꼭 부호를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호에 대한 판단, 뭐 이거는 뭐 근데 뭐 알려주고 말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다 아니까. 이제 신기할 정도로 해마다 있어요. 해마다. 수능에는 다행히 뭐 모르겠어. 수능에서 그거 틀렸으면 나한테 얘기 안 했겠지, 그지? 내가 막 쌍욕할 게 뻔하니까. 근데 수능 끝나고 애들이 막 연락 막 잘 안 해요. 시험은 잘 봐도 연락 안 하고, 시험 못 봐도 연락 안 하고, 못 보면 더 연락 안 하고. 자, 그래서 요 삼각함수 각변환까지를 할 줄 아시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경과 부채꼴 요거 쭉 설명하고 각변환까지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래프 설명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우리 동경과 부채꼴 1번, 2번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1번 볼게요. 0부터 파이 사이의 세타에 대하여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밑줄 y축에 대해서 대칭. y축 대칭이니까 서로 더한 게 축의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즉 세타 더하기 너가 3세타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2분의 파이에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고. 그럼 이제 세타의 범위가 0부터 파이라는 거는 4세타의 범위는 0부터 4파이겠죠.
그렇다는 거는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 n 값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홀수 파이가 나오거든. 왜냐면 파이 더하기 짝수 파이니까. 즉 될 수 있는 4세타라는 거는 홀수 파이인 파이와 3파이가 되겠죠. 문제에서 세타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고 더하면 4파인데 4로 나눠서 답은 파이가 되는 뭐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2번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쉽죠. 쇽쇽쇽 얼른 해버리고 삼각함수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좀 그래프가 제일 나오면 어렵게 나오고 다른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나옵니다. 각변화는 원래 할 줄 알아야 되는 어떤 그냥 스킬이고. 일직선인데 반대. 반대라는 거는 요거죠? 요거예요. 서로 뺀 게 파이만큼 차이 나야 되고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항상. 자, 보겠습니다. 6세타에서 세타를 빼주고 그게 파이로 안 쓸게요. 여기 각도가 90도, 이게 호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요 360분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80도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단위만 바꿨고 근데 세타는 0부터 90도 사이래. 그럼 5세타는 당연히 0부터 450도 사이에 있겠죠. 그러니 나는 세타의 크기는 이거 중에 될 수 있는 거는 180도밖에 없죠. 즉 값은 36도가 나오는 뭐 이런 간단한 문제였다. 그 다음에 3번이 좀 쉽고 4번이 좀 귀찮은데 3번 한번 보시면 설명할게요. 중심각이 같은 반지름이 1짜리 부채꼴 1개, 그 다음에 반지름이 1보다 큰 부채꼴 1개 그래 놓고 L1, L2의 선분의 길이의 B를 알려줬고 호의 길이의 B, 그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알려줬어요. 자, 일단은 호의 길이비가 1대2라는 거는 중심각이 같을 때는 반지름의 길이비도 1대2가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반지름의 정비례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동심원이기 때문에 중심각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가 정확하게 1이고 여기도 1인 거죠. 이만큼이 2인 거고. 자, 둘러싸인 넓이를 알려줬는데 가운데 중심각을 세타라고 잡는다면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중심각이 그대로고 반지름은 2배니까 2분의 1 2의 제곱 세타라서 2세타죠. 서로 뺀 값이 2가 되면 돼요. 그럼 빼면 2분의 3 세타는 2. 답은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간단했고 4번은 S1에서 S2를 뺄 때 잘 보시면 요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그 A, O, B 요 약간 요 부분 요 공통인 부분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공통인 부분을 포함을 해서 넓이를 구해서 이제 빼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림이 중심각이 6분의 5파이 잘 그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은데 하지만 잘 그렸죠? 허허 선생님이
중학교 때 미술을 되게 못했거든. 미술. 너는 보통 어릴 때 미술학원 다니잖아. 미술학원 다니면 막 뭐 이런 거 안 그리니?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래서 여기 막 음영 막 해갖고 빛이 막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림자 뭐 막 이런 거 하잖아. 뭔지 알지? 그 대생 같은 거 하잖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미술학원이라는 건 평생 다녀본 적이 없거든. 그냥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대충 해갖고 했더니 우리 때는 이제 뭐 과제를 A, B, C 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했던 것 같은데 D는 안 내면 D고 개 못하면 C고 그래도 뭐 적당히 했으면 B고 잘했으면 A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과제로 뭘 내줬냐면 그러니까 뭐 약간 자유주제였어. 자유주제. 뭐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이제 해봐라. 근데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자신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교사의 관점에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노력한 것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 왜냐면 그림을 그냥 막 열심히 그린다고 솔직히 말하면 잘 그려지지 않아. 이거는 재능의 영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 색종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을 적당히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색종이 색깔별로 영역별로 해봤니? 그 뭔지 알지? 근데 그걸 아주 잘게 할수록 이게 해상도가 좋아지고 좀 클수록 되게 허접해요. 근데 그걸 이제 아주 잘게 해서 되게 막 열심히 해서 한 3, 4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최소. 근데 딱 과제를 제출했는데 뭐 받았을 것 같아? C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A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내가 그렇게 잘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거 씨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딱 봐도 개오래 걸렸을 것 같이 해왔어. 개 열심히 했어. 너네 숙제 개 열심히 풀어오고 막 뒤에 막 별표 치고 니네가 별표 많다고 그러는데 이 새끼 숙제 C 막 이러면 기분이 좋아? 누가 봐도 오래 했고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는 솔직히 말하면 난 줄 줄 알았어. 그래서 씨 안 되겠다.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래 지금은 철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원래는 미술을 전공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림을 잘 그리셔. 나는 대체 그림을 왜 잘 못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막 되게 속상해하니까 아빠가 좀 도와줄게. 아빠가 막 그림을 좀 그려 바로 A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뭐지? 아빠가 막 20분 만에 그렸는데 막 그냥 A야. 그래서 선생님 아무 관심이 없구나. 왜냐면 내가 선생이라면 물어봤을 것 같아. 개목 그리던 애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 그려졌지? 라든지 그 정도의 관심이 없었던 게 우리 때 뭐 공교육 막 40명, 50명 막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이거는 못했으니까 C고 넌 잘했으니까 A고 그 어떤 인과관계는 전혀 생각 아니면 노력 뭐 이런 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사를 시작할 때도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좀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막 글씨 쓰는 것도 연습 많이 하고 선생님 글씨도 되게 악필이고 막 그랬는데 많이 노력해서 많이 예뻐진 그림과 글씨입니다, 사실은. 근데 원은 이제 워낙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래도 잘 좀 동그랗게 처음에 원 그리는 되게 어려웠어요. 칠판을 그리는 게. 어쨌거나 그래서 잘 그려져서 기분이 좋아서 얘기해봤고 자 보겠습니다. 6분의 5 파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S2죠. 일단 S2 그리고 이 바깥의 부분이 S1입니다. 여기가 S1 분명히 우리 문제는 S1에서 S2를 빼고 싶긴 해. 근데 S1도 생긴 게 좀 불편하게 생겨서 이거에서 빼려고 보니 좀 영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요 사이 부분 있지 여기 이 부분을 S3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학에서 넓이끼리 특히나 빼는 상황일 때 내가 어느 겹치는 부분을 공통인 부분을 새롭게 그냥 영역을 붙여서 걔를 양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더해줘서 뺐을 때 이제는 얘는 무슨 도형이냐면 부채꼴이죠. 얘는 작은 부채꼴. 얘는 뭐냐면 큰 부채꼴. 얘는 중심각이 6분의 5파이짜리라면 얘는 중심각이 이쪽이니까 6분의 얼마냐면 7파이가 됩니다. 결국에는 각각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중심각인데 그럼 2분의 1 R제곱으로 묶어놓고
중심각끼리만 빼면 되는 거잖아. 빼면 6분의 2니까 3분의 1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림만 좀 복잡하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쉬우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A, B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어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좌표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A, B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점이 이제 B고, 근데 요 단위원 위의 점이니까 반지름은 1인 거고, 너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값이 바로 누구냐면 얘를 알 수 있는 녀석이야. 코사인 세타가 바로 마이너스 A라는 거죠. 원래는 1분의 마이너스 A인데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A인데 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A는 4분의 3이 나와요. 그러면 사인 값인 B가 이제 사인 값인데 요 제곱해서 빼면 되죠. 그럼 제곱해서 1에서 빼면 7 나오나? 7? 그죠? 16 빼기 9니까 그럼 4분의 루트 7인데 여기 부호를 감안을 하셔야 되고 B가 양수니까 플러스라서 2를 그냥 곱하는 16분의 3 루트 7이 나오는 뭐 이런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번. 이번에는 이렇게 두 점이 있고 직선을 y는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점이 B. 또 비슷하죠. y는 x에 대해서. 그러면 B라는 점은 어떻게 생겼냐면 A가 일단 마이너스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 콤마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K 대칭을 하면 이렇게 서로 바뀌겠죠. 분의 K 1분의 마이너스 1. 자, 근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의 값이 3분의 1일 때 K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자, 요게 나타내는 각도가 알파고요. 얘가 나타내는 각도가 이제 베타인데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이거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해보면 정확히 1 나오는 거 보이니? 이거 제곱의 합이 1이라는 소리는 얘는 기본적으로 반지름 일자리 원 위에 있다는 거야. 즉 요게 반지름이 요게 코사인 값이고 요게 사인 값. 얘가 코사인, 얘가 사인이 됩니다. 우리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니까 요거랑 요거를 곱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K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나오죠. 요게 이제 3분의 1인 거예요. K제곱의 값은 2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7번 각변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 세타와 같은 것의 개수를 구해봐라. 일단 사인 세타랑 항상 같으려면 2분의 파이에 정수배가 아니고선 안 되겠지. 그러니까 짝수배가 아니고선 안 되겠지. 2분의 파이에 홀수배가 되면 무조건 코사인으로 바뀌니까 뭐 사인 코사인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같은 거를 찾는 거니까.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짝수인 것 중에서도 각변환 이후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를 잘 고르셔야 됩니다. 즉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해서 그 녀석의 사분면을 찾고 그 녀석의 사분면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1 또는 2사분면일 때만 사인값은 양수예요. 사인값은 y값이기 때문에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양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사인 함수는 애초에 기함수이기도 하고 아니면 각도를 세타에서 마이너스 세타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세타가 예각이면 1사분면이면 마이너스 세타는 4사분면이죠. 사인값 음수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인값과 같은 것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그냥 각변환을 다 직접 해보세요. 해보는 게 좋아요. 니은번 코스 아니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2분의 파이 곱하기 1인 거니까 일단은 코사인 세타.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세타가 예각이면 얘는 1사분면입니다. 1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양수 플러스죠. 디귿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애초에 분모의 2가 사라졌기 때문에 짝수가 곱해졌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거는 짝수를 곱하면 그대로 사인 세타. 이제 부호를 보셔야 되는데 부호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4분면을 보시면 2사분면이죠. 사인 값은 양수입니다. 리을번 사인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 2분의 파이의 홀수배가 곱해진 거니까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코사인으로 바뀐 이후에 부호에 대한 판단 4분면 볼게요. 2분의 3파이는 아래, 세타 뒤로 가면 이만큼 3, 4분면입니다. 사인, 코사인 둘 다 마이너스예요. 미음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인데 일단은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 코사인. 근데 2분의 파이 더하기 예각이면 2사분면.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 왜냐하면 사인이 2사분면에서 플러스니까. 마지막 비읍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인데 얘가 일단은 사인이죠. 근데 4분면이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하면 3, 4분면입니다. 당연히 마이너스죠.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8번. 세타가 9도일 때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더하기 땡땡땡 코사인 40세타의 값은 자, 9도 동그라미 40세타 동그라미. 거기 위에다가 뭘 써두시냐면 이 파이를 n등분 후 사인 또는 코사인 n개 합을 하면 항상 0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자, 이런 식으로 10등분이 됐다고 칩시다. n등분하면 항상 돼요. 얘가 지금 첫 번째 그럼 세트하고 뭐 2세트하고 3세트하고 뭐 4세트하고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뭐 좀 더 쓸까? 5세트하고 6세트 땡땡땡 가겠죠. 마지막에 여기가 12세트. 자, 지금 보시다시피 아닌가? 10세트인가? 몇 등분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12등분 나온 거구나. 하나, 둘, 셋, 넷, 다, 12세트.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2등분을 했죠. 그래 놓고,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12세타를 더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얘인데, 얘의 반대편에 항상 누가 있지? 얘의 반대편에 항상 누가 있지? 자, 반대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를 더하면 0, 더하면 0, 더하면 0. 어떻게 더해도 0, 0, 0, 0. 그래서 0 나와요. 사인도 마찬가지. x좌표 합만 0이야? 아니지. y좌표 합도 0이지. 조금 센스 있으면 반원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0, 이렇게 0 대칭이니까 되겠는데 이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답이 그냥 0이에요. 가끔 이제 실수하시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거를 n등분을 했어.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더한 경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빠진 거잖아. 12세타의 코사인 값은 1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근데 만약에 사인 11세타까지 더했으면 어떨까? 쭉 더하고. 그럼 얘는 사인 12세타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0이야. 이렇게 된다. 원래 다 더한 게 0이 기본이고 거기서 빠진 것의 값이 뭔지가 중요하다고. 얘는 코사인 값이 1이잖아. 사인 값은 0이잖아. 그지? 이런 거였다. 넘어간다. 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랑 해서 나올 건데 삼각함수 그래프 성질이랑 조금 설명하고 그래서 삼각함수를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도에 나왔던 기출 중에서는 딱 24번인 거죠. 그죠? 24번. 24번 같은 게 저거였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일단은 첫 번째 각의 변화를 보자. 각의 변화 관찰. 각을 본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예를 들어 sin x라는 함수는 이게 각이에요. 그죠? sin 안에 x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탄젠트 3분의 k x 플러스 2분의 뭐 3분의 파이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각이에요. 이게 각이라고. 우리가 탄젠트 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각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생긴 모습 자체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함수이고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만 다르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특징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최대 최소가 정해져 있고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합니다. 편의상 a는 양수로 가정을 할게요. 너도 양수로 갑시다. 자, 여기가 이제 d가 되고 여기가 d 플러스 a가 되고 d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일단은 요 최대부터 최대 여기까지 이게 한 주기가 됩니다. 한 주기가 되는데 뭐 최소부터 최소로 가셔도 되고 여기부터 여기로 가셔도 되는데 선생님 보통 그냥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이만큼이 각의 변화가 2파이만큼 일어나면 돼요.
변함. 왜냐하면 각도가 2파이만큼 변화를 해야 원이 한 바퀴가 딱 돌거든. 그죠? 원 위에서의 점들을 가지고 함수값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럼 각이 2파이만큼 변한다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요게 각인데 실제 x는 얼마만큼 변화를 하게 되냐면 너는 b분의 2파이만큼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한 주기가 사실은 b분의 2파이인 거예요. 원래는 2파이마다 한 바퀴씩 가는 게 맞고, 여기다가 보조선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위아래다가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그릴게요. 같은 간격이라 하면 이렇게가 같게. 참고로 이게 바로 작년도 기출이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은 간격을 가지고 그었을 때 만나는 점들이 있어요. 이 점들 간의 위치 관계만 잘 아시면 됩니다. 자, 누가 봐도 이런 점들은 너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가집니다. 그죠? 우리 사인 코사인 함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선대칭성. 두 번째는 점대칭성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점대칭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점대칭 되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점대칭이 되게 많아요. 점대칭성도 되게 많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와 여기의 관계는 어떨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는 얼마냐면 정확하게 반주기입니다. 반주기. 왜 그러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같잖아. 그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에다가 이만큼을 더한다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함수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두 번째 순간 여기까지, 즉 대칭점이 아닌 함수값이 같은 바로 이 순간은 이만큼이 각도가 파이만큼 변화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가 점대칭, 점이 있다.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자, 탄젠트 함수 볼게요. 탄젠트 함수 요래요래 생겼고 역시 어떤 뭐 K, Y는 K랑 Y는 마이너스 K로 하겠습니다. 그냥 Y는 마이너스 K. 요게 이제 탄젠트 AX 플러스 B. 위아래로는 그냥 움직이지 않은. 여기 뭐 실수배 해줄까? 실수배 하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 P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여기도 점들 간의 관계를 보자고. 너랑 보시다시피 탄젠트 함수는 다시 원래 함수값과 같아지는 순간, 사실 너랑은 다 평행이동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각이 파이만큼 변하게 됩니다. 파이 변화. 다시 말하지만 이 선분 길이가 파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각이 변화하는 너가 파이만큼 변화한 거니까 x 입장에서는 사실은 a분의 파이 변화죠. 이렇게 각에 대한 개념으로 자꾸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점대칭. 탄젠트 함수는 사인 코사인과는 달리 선대칭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성을 낸다면 무조건 점대칭성을 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선분의 길이가 일정한 이런 요소를 출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대신 탄젠트는 점대칭이 조금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또 점대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렇게도 점대칭. 사실은 굳이 안 하겠지만 이런 것도 점대칭. 되게 점대칭 많은 거 보이나요? 여러분이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이 뭐가 나왔는지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작년 기출이 바로 24번이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그려놓은 그림하고 굉장히 상황이 유사하죠. 보조선 자체도 굉장히 유사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은 원점하고 연결돼 있고, 뭐 이런 부분, 여기 점대칭점 지나간다는 거. 얘도 지금 보면 위아래, 위가 P, 밑에가 마이너스 P란 말이야. 위아래 간격이 같아요. 선생님은 K랑 마이너스 K라고 잡았지만.
이런 성질을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해서 푸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23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맞고 22, 24 느낌 되게 비슷하죠. 그림 나오고 삼각형 나오고 직선 같은 것들 나오고 대칭성, 평행이동, 점대칭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나머지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풀어내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9번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 뭐 이런 얘기 안 했죠. A 사인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는 최대 최소가 뭐고 무슨 주기가 뭐고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그래서 9번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사인 파이 x야. 주기는 뭐야? 파이분의 2파이니까 주기는 2. 최대 최소는 각각 b에다가 a를 더하고 뺀 거. 그죠? b 플러스 a가 4, b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 다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10번 똑같아요. 11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너네가 정작 중요하게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11, 12, 뭐 그다음에 뭐 14 정도 뭐 잘 안 나와요. 뭐 16번 이런 것도 잘 안 나오고 사실 13번 다 이제 도형에 활용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보시면 2 코사인 AX죠. 자, AX 동그라미 각이 AX야. 근데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A분의 2파이까지야. 양변에 A 곱해보시면 A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야. 아, 그럼 딱 한 주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물론 그림에서 한 주기 나와 있긴 하지만 자, 너랑 Y는 1이 만나는 점이 AB라고 한다면 AB의 길이가 3분의 8일 때 A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일단 A와 B라는 점을 여러분이 직접 구하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하는 게 어렵지 않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딱 한 주기죠. 그리고 y는 1이야. y는 1과 만났다라는 거는 요 2 코사인 ax가 1이 된 거죠. 코사인 값이 언제 2분의 1이 되냐면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아닌가? 3분의 5파인가요? 그죠? 3분의 5파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데 각을 기준으로는 그렇고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는 ax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ax가 3분의 파이인 거니까 x는 3a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 대칭이죠. 대칭축 자체도 여기가 지금 a분의 2파이니까 이거의 절반인 a분의 파인데 그러면 너랑 너랑 더한 게 너의 2배가 돼야 되잖아. 너의 2배라는 건 a분의 2파이가 돼야 돼요. 그럼 저기는 3a분의 파이 여기가 3a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둘이 딱 더하면 a분의 2파이 나오죠. 그러니 여기가 3분의 4파이야. 3a분의 4파이. 뭘 찾았고 넓이 알려줬죠? 3분의 8이라고 뭐야? AB의 길이가 3분의 8이라고 알려줬죠? 그럼 너가 3분의 8. 뭐야? 넘어갑니다. 12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기울기의 곱과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인 함수니까 여기가 일단은 0이고 여기가 지금 한 줄기인데 한 줄기라는 거는 각도가 2파이만큼 변화한다는 거예요. 각이 2파이 변한다는 거는 너가 b파이 x인 걸로 봐서는 x는 얼마만큼 변해야 되냐면 b분의 2만큼 변해야 됩니다. 즉 이 자리가 원래 각도 기준에서 2파이의 자리라면 x에다가 뭘 대입하면 각도 전체가 2파이가 되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가 b분의 2 들어가면 딱 b 약분되고 2파이 되죠. 여기가 b분의 2니까 여기는 b분의 1이겠네. 여기는 2b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나오죠? 여기는 b분의 2b분의 5가 되겠죠?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그리고 넓이랑 기울기를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넓이라는 거는 너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얼마냐면 한 주기가 아까 b분의 2였죠? b분의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요게 이제 넓이인 5. 두 번째는 기울기.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그러면 밑변이 2b분의 1, 높이가 a. 여기 밑변이 2b분의 5 분의 a. 그러면 2b분의 1분의 a, 2b분의 5분의 a 는 아니지, 곱하기죠. 는 4분의 5. 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데 사실 분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나 같으면 이걸 t라고 놨을 것 같아요. t라고 놓으면 t, 2t, 3t, 4t, 5t 잡고 t, a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식 자체가 훨씬 계산이 쉽죠. 계산하시면 그냥 나옵니다. 여기 지금 5가 쇽쇽 넘어가면 t분의 a가 2분의 5 나오네요. 저기가 at가 5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 문제였다. 아, 아닌가? at가 아니다. 2분의 5. 이렇게 나와요. t값 1 나오죠. t값 1. t는 1이고 a는 2분의 5가 된다. 그럼 t가 1이면 얘가 1이니까 b는 쇽쇽 2분의 1이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는 답은 3이 나오는 문제였다. 넘어간다. 13번, 14번 되게 비슷한 문제이고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13번은 그림이 없고 14번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13번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좀 더 불편할 수는 있어요. 자, 13번 보시면 13번은 11번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11번이나 13번 같은 거 풀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기술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 언덕은 사인, 코사인 함수 중에 어느 하나 다 이제 둘 다 적용이 되는 형태인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을 갈라주시고 왼쪽은 3등분, 오른쪽은 2등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라고 했을 때 요 선분의 길이들이 있어요. 자, 얘까지 선분을 칠해주세요. 이렇게 선분이 지금 초록색 선분이 몇 개 있냐면 정확하게 4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왼쪽은 3등분, 오른쪽은 2등분. 이렇게 되면 항상 가장 짧은 선분부터 가장 긴 선분까지의 선분의 길이비가 루트 1, 2, 3, 4입니다. 이거를 삼각함수의 비율관계라고 불러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좀 편하기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사실은 2잖아. 얘가 사실은 1이잖아. 그럼 이렇게 딱 그어서 만나는 여기가 바로 누구냐면 여기를 3등분 했을 때 한 칸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다고. 아까 여기서 봐봐. 얘 1이지? 아까 여기 2였거든? 그럼 너의 딱 절반이잖아. 여기가 몇 칸이라고?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이 13번 할 때 그렇게 쓸 수 있거든. 자, 이거 쓰면 되게 좋아요. 3번. 양의 상수 A에 대하여 너의 그래프와 자, 역시 각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각은 3분의 x 플러스 파인데
0일 때가 3분의 파이에서 시작하겠네. 그 다음에 x가 얼마만큼 변하냐면 6파이만큼 변해요. 근데 3분의 x니까 실제 각은 2파이만큼 변합니다. 즉 딱 한 주기에 대한 이야기. 근데 0이 딱 들어가면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에서 시작하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면, 자, 2분의 루트 3이면 어디 있어? 얘네. 여기서 시작하네. 세 번째 칸에서 시작하네, 그러면. 자, 여기서 딱 시작한다고. 그리고 한 주기 그려주면 돼. 0, 자, 여기까지. 여기가 한 주기. 여기부터. 잽싸게 그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그래 놓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를 갖다 그은 거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A고 여기가 플러스 A라는 거는 얘는 너의 절반이지. 선분 길이상. 이렇게 잘라주면. 절반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맞아? 절반일 때가 이거라니까? 너네가 문제 좀 풀어보면 알겠지만 맨날 절반이 나와요. 왜냐면 절반은 유리수고 아니면 무리수거든. 다 무리수거든. 절반일 때만 유리수야. 그래서 문제 내기가 편해. 숫자 내기가. 계산을 개같이 낼 거면 이제 좀 따르게도 되겠죠. 근데 요게 잘 나와. 어쨌거나 이런 상황 딱딱딱 3등분 돼 있구나. 자, 근데 뭘 얘기하고 싶대? 우리가 fx 위의 점 1사분면에 있는 점에 대해서 PAB의 넓이의 최대값이 6파이라고 한다면 A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어차피 만나는 두 점이 AB고 최대값이라는 건 이거 위에 아무 데서나 잡으면 되니까 1사분면에서. 그럼 어딜 잡겠어? 여길 잡지 않겠어? 넓이가 최대일 때는? 그지? 이거 아니겠어? 슉, 슉, 슉. 그럼 당연히 높이는 이만큼인데 높이가 2분의 3a고 그럼 내가 실제 궁금한 건 뭐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궁금하잖아. 근데 얘는 몇 칸이다? 하나, 둘, 셋, 네 칸. 네 칸. 그지? 근데 원래가 한 주기는 몇 칸이냐면 여기가 지금 반주기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면 6칸이거든? 즉 12칸이 한 주기예요. 근데 얘는 4칸이야. 즉 4칸이라는 거는 3분의 1주기야. 근데 보니까 한 주기가 얼마야? 3분의 x니까 한 주기는 6파이야. 애초에 6파이가 한 주기였잖아. 나누기 3, 6파이라고. 2파이지 2파이. 여기 2파이라고. 4칸이면 2파이라고. 찾으면 되게 연산이 쉬워요. 자, 닌이 2분의 1 넓이 끝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14번 넘어가고 16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6번. 16번으로 갑시다. 16번 하고 최근 기출 중에서 한 2개 하고 23번은 조금 오래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하고 얘도 어때? 함수를 반반 딱 쪼개줬는데 반은 확정적으로 그릴 수 있게끔 반은 뭔가 미지수의 영향을 받게끔 괜히 요즘 트렌드라고 하는 게 아니야. 딱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줘요. 양쪽 다 모르게 잘 안 준다고. 한쪽은 주고 한쪽은 뭔가 A에 따라 변화하게끔. 그럼 A가 어떤 식으로 되면 최대 최소 차이가 4가 날지 이 구간에서 A 값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사인 값의 이 그래프의 높이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구간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마파이부터 파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고 그럼 만약에 정 모르겠다 이 상황을 잘 나는 상상이 안 간다 라고 한다면 자 모든 A값의 곱에 선지가 음수가 있는 걸로 봐서는 최고차항은 여러분이 음수가 있는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럼 잘 모르겠으면 나 같으면 A에다가 2 하나 넣어보고 한 마이너스 뭐 3 이런 거 하나 넣어보고 대충 그려보고 최대 최소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최대 최소 차이가 도대체 4가 되려면 어떤 A가 적합한지를 찾아간다고.
물론 그냥 직관적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얘는 모양이 A에 따라 많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근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수학에 막 재능이 넘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 A를 직접 찾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면 A라는 숫자에 뭔가를 내가 대입을 해서 이 구간에서 그래프를 그려내고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 그러면 A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들의 차이의 값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가 관찰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게 안 된다면 너네는 숫자를 줘도 함수를 못 그린다는 소리니 함수를 그릴 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봐. x가 음수일 때는 a sin x고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그냥 1 코사인 x입니다. 자, 위아래다가 0 한번 슬쩍 넣어봤더니 위에 0 나오고 밑에도 0 나오네요. 자, 밑에 거를 먼저 그릴게요. 얘는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뒤집어져 있어야 돼. 근데 0부터 파이까지니까 0부터 이렇게 딱 이만큼만 그리시면 돼. 자, 이 부분에다가 뭔가를 연결해서 내가 그린다고.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2고 여기가 0인데 이 부분에 a sin x라는 거를 그려주는데 a sin x라는 함수는 마파이부터 0까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이라고. 자, 일반적으로 원래 마파이부터 0은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지. 왜냐하면 sin x라는 함수가 0을 기준으로 2파이까지를 너네가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정도는 알 거야. 마이너스 sin x 뒤집어진 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양수일 때가 이렇게 생겼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런 모습을 여기다 갖다 그린다고. 그럼 너네가 이거를 지금 현재 모르는 건지 이 문제를 지금 헤매고 있다면 그럼 케이스를 나눠야지. 첫 번째 A가 양수야. A가 양수인데 이 녀석을 그러면 여기다가 갖다 그려줘. 최대 최소의 차이가 정확히 4가 나고 싶대. 그럼 이런 모습 아니겠어? 약간 이렇게. 그럼 여기가 2면 최대 최소의 차이가 4가 되려면 이 부분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지. 너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는 A가 양수일 때 A는 2가 되겠죠. A가 음수가 되면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면 최소가 누가 되냐면 0이 최소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차이가 다시 4가 되려면 최대는 4가 돼야 되겠죠. 0이랑 4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얘는 쉬운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못 풀기도 했던 조금 삼각함수 자신감 없으면 사실 풀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17번도 느낌 되게 비슷하죠. 닫힌 구간, 너 최대 최소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3파이보다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시면 얘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A가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평행 이동에 영향을 줘, 그지?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래서 평행 이동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사실은 각도에 영향을 줍니다. 각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각도의 범위에 영향이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fx가 sin x 플러스 a인데 구간 자체는 닫힌 구간 0부터 파이긴 한데 어차피 내가 이 구간에서 너를 그리나 나 같으면 이거를 그냥 세타라고 놓고 sin 세타라는 함수를 a부터 a 더하기 파이까지를 그리나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제 함수가 이동한다 안녕의 개념이 아니라 함수는 가만히 있고 우리 구간이 이동을 하는데 범위가 정확하게 길이가 파이만큼을 기준으로
이동을 한다에 대한 이야기. 그럼 최대 최소 각각 절대값을 씌웠을 때 최대가 최소값의 절대값의 이제 절반이죠, 최대가. 그럼 예를 들면 최대가 이런 게 가능해. 최대가 2분의 1, 최소가 마이너스 1 이런 거 가능하지 않겠어? 왜냐면 최대 절반, 절대값 하면 딱 2분의 1이고 2배 하면 1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걸 그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A 값은 3파이보다 모두 작은 양수고,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데서 한번 잡아봅시다. 좀 더 그릴까요? 예를 들어 A가 만약에 딱 여기 있어. 여기가 2분의 1일 때. 그리고 최소가 이제 여기야.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최대 최소로 갖는 그런 A부터 A 플러스 파이는 여기가 딱 A가 되면 되고, 근데 사실 여기가 A가 되면 A 플러스 파이는 어디 있냐면 어디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너랑 함수값이 반대에 있는 여기 있다고 그랬지, 그지? 아까 내가 그림 그려줬잖아. 딱 여기야. 막 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반죽이라고.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파이야. 그럼 봐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자는 거야. 최대 2분의 1이지. 최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A는 어디에 있어, 이거 지금? 여기 어디야?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뭐 칸을 나누든지 여기 6분의 5파이인 거를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칸을 나누면 여기가 절반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몇 칸? 하나, 둘, 셋, 넷, 5칸이라고. 한 칸이 6분의 1파이. 자, 그러면 A가 일단 6분의 5파인 게 오케이네. 이 문제의 해결은 이것만 찾아도 한 6, 70%는 찾은 거예요. 왜? 아, 그럼 뭔가 최대가 2분의 1이고 최소가 뭐 이런 데가 되면 가가지고 여기가 A 플러스 파이가 돼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여기가 A 플러스 파이면 거꾸로 누가 A냐면 여기가 A겠네?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반죽이니까. 그지? 그럼 여기가 A면 여기 몇 번째야? 5, 6, 7. 6분의 7파이도 되네.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겠지. 자, 일단은 구간의 길이가 파이라는 거는 그 안에 반드시 최대 또는 최소 혹은 둘 다 포함돼.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요 함수 그래프 자체에 완전 1 또는 마일이 반드시 포함되지. 반주기 안에는. 반주기를 내가 그렸는데 그 안에 최대 최소 둘 다 없는 경우는 없어.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1이 들어가. 그럼 1이 최대면 최소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절대값이 그거의 2배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는 될 수가 없다고. 즉, 무조건 이 문제는 너는 2분의 1이고 너는 마이너스 1이구나가 고정이라고. 이게 막 뭐 다르게 될 수 없다고. 뭐 예를 들면 너가 3분의 1이고 너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뭐 이런 게 될 수가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무조건 마이를 포함을 한다고. 이거는 왜 그래? 각도의 범위 때문에 그래. 그럼 이제 찾았지. 그러면 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 아니다. A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 다음에 또 가겠지. 어디 갔어? 여기 있거나 다시 여기 있거나 이만큼이거나. 그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한 줄기니까 그럼 이 다음에 2파이씩 더해주면 안 돼? 그럼 얘는 안 되겠네. 2파이 더하면 3파이 넘어가니까 답은 너 더하기 2파이 이렇게 3개. 생각보다 어렵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 19, 20 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작년도 기출 중에서 23번이 재작년 기출이고 되게 어렵고 21번은 자연수 순서상이라 조금 불편할 수 있고 22번 쉽고 24번이 좀 쉬워요. 근데 그래도 작년도 기출이 궁금할 것 같으니 24번을 한번 풀어드릴 건데 24번 여러분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습 문제 이전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숙제는 아닌데 풀어보시려면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앞에 것도 풀어보시면 좋아요. 선생님 수업 때 다는 못 풀어주니까. 보통 내가 수업 문제 구성을 한 24문제 안팎으로 하잖아. 근데 내가 24문제를 수업 때 다 풀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 그러면 24문제 아니라 처음부터 20문제, 아니면 처음부터 한 16문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이걸 해놓고 너네가 얼마나 이거를 좀 잘 알고 있는지 혹은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뭐 시간이 얼마나 여유가 되는지에 따라서 더 풀어줄 때도 있고 더 많이 못 풀어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실 개념적인 거는 지금 다 전달을 한 거예요. 뭐 완전 기본반이었으면 문제 어려운 거 대신에 좀 개념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했겠죠. 아까 선생님이 탄젠트 함수 그림 그려놓고 막 성질 막 이런 거 있어 막 얘기했죠 아까. P 마이너스 P 연결 잘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나 보네.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첫 번째 조건에서 바로 P값이 나와요. 왜냐면 AP의 선분 길이를 나타내는 각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거든. AP의 선분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AP가 각도 기준에서는 얼마만큼의 각의 변화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AB가 각의 변화가 얼마야? 그러니까 각 얼마 변하는 거라고 써 이거. 한 주기니까 파이라고 했지. 파이 아니야. K파이야 여기는 원래. 근데 그 쓸 필요가 없다고. 각의 변화는 파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각의 변화가 3분의 파이야. 그럼 당연히 너는 각도가 3분의 파이일 때야. 그럼 당연히 너는 값이 얼마야? 이거부터 시작한다고. 바로 나온다고. 이것 때문에. 이쪽에서의 선분 길이는 좌표에 대응이 되는데 그 좌표가 x에 대한 형태로 너네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면 되게 불편해요. x에 대한 걸 자꾸 각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각의 관점으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부분이 문제가 식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각도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자, 그럼 너가 루트 3이니까 삼각형 넓이가 3분의 5파이라는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신발끈? 아니죠. 이렇게 잘라서 너에다가 너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밑변이 공통이지?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3이고 얘도 루트 3인데 이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각도 기준에선 파이지만 실제로는 K파이라며. 그러면 K파이에다가 요 높이 차이가 이제 루트 3인데 곱하기 2분의 1 한 개,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 삼각형은 3분의 5파이. 즉 K는 3루트 3분의 5니까 9분의 5루트 3. 너 더하기 너는 9분의 14루트 3.
이런 문제였다. 4점짜리 치고는 사실 되게 쉽죠. 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 한 요 정도 느낌 막 너네가 최근 기출 중에 볼 수 있는 이와 관련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23번이에요. 집에서 23번 자기는 삼각함수 이런 거 좀 어려운 거 풀어보고 싶다. 그럼 23번도 꼭 풀어봐라. 뒤에 이제 아마 있을 거예요. 23번 넣어놨던 걸로 기억합니다.